나훈아, 수연, 염화음 정경화, 구슬동자 윤도령.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Continue the dream of Apollo. Invested a huge amount. Terribly interested in what he did. Samsung became 기업에게도 전문 무당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나훈아를 사고 싶어요. 집도 바꿔드릴게요. 신당도 바꿔드릴게요. 억소리 나는 돈을 매달 주겠다는. 어떤 회장님도 비서분이 한 3-4명을 대동을 해서 얼마나 잘 보나 보자 테스트를 하고 재산이 조단위가 되고 외동아들인 거예요. 엄마 아빠 직업을 맞춰와봐. 5천만 원 이자리에서 현금으로 줄게. 야 5천만 원 돈이야? 1억을 갖고 와. 3조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거를 매각해달라는 거예요. 집안에 무한하고 쫄딱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상님 묘자리 털을 건들고 나서 결국 부도가 났다는. 무속은 미신이고 사기꾼이라며 색안경을 끼고 무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치권의 무속 논란처럼 재벌들도 무속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의 창업주는 신입사원 면접을 할 때면 관상가를 대동하거나 사옥이나 공장 부지 하나까지도 풍수지를 따지며 확인했다는 건 굉장히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세계 서열 15위 안에 드는 대기업 중 한 곳은 풍수지리를 따져서 지역 안에서도 사람과 돈이 몰리는 지역에 멀티플렉스를 입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겠죠. 조상이 못자리를 쓸 때 풍수지리를 잘 따져서 쓰기로 유명하고, 반대로 무당 때문에 대기업이 공중분해된 사건이 있는데요. 1996년까지 우리나라 세계 서열 18위까지 올랐던 한보그룹은 창사 약 20년 만에 부도가 났는데요. 그룹의 회장이 흙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잘 된다, 쇳가루를 만져야 한다라는 무당의 말을 듣고 창업을 하고 사업을 했다가 결국 부도가 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재벌이나 사업가들이 무당을 찾는 이유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인데요. 한간에 사내 변호사처럼 무당을 두고 면접을 보는 회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또 자청의 500호, 왼팔, 오른팔 역할을 할 중요 인물들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에게 조언하는 저만의 좀 방법이 있는데요. 기운을 만약에 사계절로 비유를 해본다면 대표님의 기운이 겨울이에요. 직원의 기운도 겨울이에요. 꽁꽁 언 땀이잖아요.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안 될 가망성이 좀 많은 거고, 만약에 어떤 대표님이 겨울의 기운인데 직원은 봄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좀 참고 좀 한번 견뎌보셔라. 분명히 요 한 3-4개월 정도만 지나면 굴러가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저는 직급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부장급 이하의 분들이 찾아왔을 때는 내 자리를 위협할 만한 사람을 뽑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임원급의 분들이나 CEO 분들이 찾아왔을 때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서열의 유지에도 큰 문제가 없고 밸런스가 깨지지 않고, 영업직의 직원들을 뽑을 경우에는 돈이나 어떤 계약건으로 장난을 치지 않을 사람, 그리고 내근직인 사람에게는 꼼꼼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들이 갖고 있는 융통성과 성향, 사주의 기운을 갖고 저는 봐드려요. 절대 뽑지 말아야 할 최악의 직원이 있을까요? 저는 사장과 직원의 사주를 봐서 상충이나 원진이 끼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는 띠를 보는 방법도 있어요. 쥐띠, 소띠는 성실하게, 우리가 쉽게 말해 너네는 일복이 타고 나서 죽을 때까지 일해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반대로 채용할 거를 고려해봐야 할 띠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언제든 물고 배신할 수 있는 개띠나 일을 몰아서 하는 성향이 있는 용띠, 범띠, 말띠,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사업 성향이지 누군가한테 길 성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래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힌트를 같이 드립니다. 저는 사주에 변동수가 많은 연말살이 낀 사람은 채용하기에 앞서 한 번은 고민하는 게 좋다고 봐요. 최소 3개월, 최대 1년 안에 결국 그만두게 되고 시작만 하다가 끝날 가망성이 많거든요. 처음은 좋지만 훨씬 미약한 사람 있잖아요. 빨리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 대표와 이 사람의 합의가 되는지도 보고요. 그리고 고위직 임원들에게 개인 비서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에
기업에게도 전문 무당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무당이 기업 회사의 사회이사가 된 걸 본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회사 내에서까지 자리를 차지하면서 억소리 나는 돈을 매달 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저를 개인 비서 고용하듯이 물건 사듯이 본인과 본인 회사만 빌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네가 날 쓰다 버리면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네 개인 비서 진짜 막 다그쳤어요. 그분 그 회사를 쥐었다 폈다 하네요.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네. 뒤에서 그냥 네네. 조문을 해주고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서로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집도 바꿔드릴게요. 신당도 바꿔드릴게요. 제가 한 달에 얼마씩 드리면 진짜 없대. 제가 모든 걸 다 드릴 테니까 저만 위해서 빌어주세요. 어떤 여성분의 재력가 분이 찾아오셨는데 저 나훈아를 사고 싶어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정중하게 정말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만약에 그때 제가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 아마 신의 길을 가면서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회장님은 이제 운을 받을 속옷을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해서 색깔을 정해달라고도 하세요. 무슨 색의 속옷을 입어야 내가 재수가 좋겠느냐. 솔직히 그렇게까지 가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한 기업에 종사해서 기도를 한다는 건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반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0년 정도 한 기업은 이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는데요. 직원의 문제, 터 문제, 또 집안 사소한 집안 문제, 자식 문제까지 전부 다 봐야 돼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무당과 경영진의 간절한 마음이 통해야 더 성장할 수 있으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선산을 갖고 있는 건 기본이고 햇빛 방향부터 비석 하나하나까지도 나무가 무슨 나무인 것까지 재벌가들이나 사업가들이나 할 것 없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틀린 거 하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옛말에 조상의 눕는 자리가 편해야 맞아요. 자손이 발복이 잘 되고 모든 부귀 영화를 얻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도 직전에 건축업을 하던 사장님이었는데 제가 볼 때 조상의 묘의 순서를 거꾸로 쓴 게 보였어요. 중조 할아버지 묘는 밑에 있고 당 할아버지는 위에 있고 또 아버지 묘는 옆에 있고 이게 막 주도 한pan 거예요. 순서를 잡아서 이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장하기 전에 잠시 잠깐 산 봉투를 풀고 이제 그리고 이장을 좀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후에 진짜 부도 위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조상묘를 잘 관리하던 대표님을 본 적이 있는데 다른 조상의 묘에는 땅도 좋고 해가 잘 뜨는데 증조 할아버지 묘에만 그늘이 진다는 거예요. 선산에 가서 묘자리를 봐주고 산제를 지낸 후에 그분에게 따로 이제 불교사에서 조상 의대를 사서 본인이 직접 제를 지내고 그 자리에서 태어나 라고 알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분 꿈에 그 증조 할아버지 어르신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오시더니 웃으면서 보자기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잘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허투루 하나 맞아요. 네, 끔찍이도 생각을 하더라. 네. 알 수 있었어요. 네. 다시 한번. 잘 안 풀린다고 수십 년 동안 잘 있었던 못자리를 파장을 해서 어떤 의식도 하지도 않고 잘못된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화를 일으켜서 자칫하면 정말 잘 되던 사업이나 안 되던 사업이나 더 되려 이제 뒤집어진다고 그러죠. 그럴 일이 좀 많이 있죠. 전 재산을 털어서 너무나 크게 한식당을 오픈을 해놓고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게를 가서 이제 둘러보는데 어머니가 털 받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좋은 데를 좀 보내고 이 터고사를 좀 지내서 자정을 좀 시키자. 왜 떠갖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아주 그냥 돈을 많이 벌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강 쪽에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골프장까지도 하셨는데 부지가 넓다 보니까 조상님들 묘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간단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더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명목하에 풍수도 보지 않고 납골처럼 이렇게 묘를 만들어서 옮기신 거예요. 정말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에. 근데 그 묘자리를 딱 건드리고 화장을 해서 다 자리를 해놓고 하는 일들이 돈도 막 싹 다 말리고 진짜 처참할 정도로 다 부서지기 시작을 했어요. 화장을 하는 건 다시 한번 또 불태워 죽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무당들과 상의해서 액막이를 하고 좋은 날짜, 험하지 않은 날짜에서 해야지만 저는 우환이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이렇게 막 막아드리고 예방하고 비방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그 힘든 바닥에서는 헤쳐나오게 되셨죠. 모든 터에는 터주신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업을 하기 전이나 매출이 안 좋을 적에는 무당에 의리를 해서 터
서주신을 대여하는 의식의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전자부품 관련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공장을 지으려고 부지를 사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계속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봤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그 땅이 탁 떠 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의 그 승인에 허가가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으니까 맥풀이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터에 부정이 낀 것도 좀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지심풀이도 좀 해주고, 턱굿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 외국인데 공장을 다 세우셔가지고 잘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또 내 직성이 세고 촉이 좋은 분들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입점하고 싶은 지역이 어딘지 세 군데 후보군을 뽑아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한 군데를 골라드리는데 또 이렇게 하면 잘 맞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왜 뽑으라고 하냐면 정말 사업을 이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시간을 내서 같이 봐줄 수가 없으니 냉정하게 차라리 너의 직성을 믿고 뽑아와봐. 그럼 냉정하게 너랑 맞다 안 맞다 정도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는 해줄게 라고 해서 이제 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예방이 있는데요. 금고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요강을 넣고 소금하고 부적을 넣어서 여우 그림을 그린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 문서나 집 문서나 뭐 차 문서나 기본으로 3개 이상을 금고에 넣어서 자신이 형편껏 그냥 골든바 있죠. 거기에 본인의 사주를 써 넣어서 요강에 넣은 다음에 제가 넣으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모두 다 양의 기운들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금전을 넣고 문서를 넣기 때문에 또 다른 문서를 만들고 이런 비방을 좀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에 그 사람에게 딱 하나만 나오는 천주부라는 거를 제작해 드리기도 하거든요. 천주부는 액살한 것들은 소멸하고 하늘에서 좋은 기운을 내려서 밝혀주는 부적이라 그래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1m 한 50에서 크면 70cm 정도까지 되는 액자나 족자 크기로 제작을 하고요. 제작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려요. 금분가루로 쓰기도 하고 효력은 평생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격도 조금 떼죠.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분들이 무당을 찾을 때 무당도 어느 정도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책도 있고 신문이나 경제, 뉴스를 보면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업 현황은 어떤지 큰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고 저는 무엇보다 생각하고요. 또 사람들이 상상하기에 재벌들 점사를 보면 엄청난 금액을 줄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일반 점사와 동일하고 또 그분들이 가족에 대한 걸 더 묻거나 경영진 뭐 직원들에 대해서 또 추가 점수를 보게 되면 거기에 맞게 점수를 조금 올려봤습니다. 그렇죠. 거진 기본으로 한 30에서 50 정도 러닝 뭐 개런티처럼 점사비를 추가로 더 주신다거나 아니면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선물 그런 것들을 뭐 외국에서 뭐 사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점사비보다는 더 많이 받아요. 재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요. 그냥 알아서 조금 더 올리세요. 알아서 올리세요. 그러면은 간혹 가다가 왜 이렇게 많이 올려야 돼요? 라고 얘기를 물었어요. 얼마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좀 당신처럼 많은 사람이 좀 많이 내야 없는 사람도 좀 내가 초도 한 번씩 켜주고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되게 멋스게 하시더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비용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재물의 가지수나 양이 더 많이 들어가고 악사나 오시는 선생님들 인원수가 또 틀려지기 때문에 일반 제갓집 굿보다 10% 정도 더 높게 받고 있습니다. 저도 선생님들과 같은 이유로 일반 제갓집 굿보다는 뭐 2, 3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봄에는 액막이, 가을이면 제수꽃, 중소기업 이상의 분들 천재를 지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천재라는 구세 규모는요 정말로 몇 천만 원 돼야 돼요. 더 심하면은 억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가 나오죠. 왜냐하면 규모 자체가 틀리고 굿의 형식도 완전히 다르고요. 우리가 굿당에 보면 이렇게 굿하는 방들이 여러 개 붙어 있잖아요. 그 방을 다 사야 돼요. 제가 애동 때 있는 만큼 올려놓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봉투를 두고 가서 저도 모르게 인간 마음에 은근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봉투를 올리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열어보니까 3만 원이요. 진짜 3만 원 넣은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분들이 오시든 점사비 똑같이 받고 누가 봉투를 올려놓잖아요. 그럼 봉투에 돈 빼서 올려놓으시라고 얘기를 해요.
참나 예의 있고 인성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얼마나 잘 보나 보자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좀 많죠. 맞아요. 중국 분이셨는데 사업을 엄청 크게 하셨던 분인데 영상통화로 털을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털을 봐달라는 게 간절함도 없을 뿐더러 그냥 대짜국자 1시간에 얼마예요? 내가 얼마 주겠으니 이 터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기분이 너무 언짢아서 상담해 보지도 않고 그냥 저 상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화기를 끊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마치 TV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 스토리가 한 번 있는데요. 재산이 조 단위가 되고 외동아들인 거예요. 망나니 이런 망나니가 우리 엄마 아빠 직업을 맞춰봐봐. 그럼 내가 5천만 원 이자리에서 현금으로 줄게 딱 이러는 거예요. 영화 드라마 속에 무슨 재벌 남자처럼 5천만 원이 돈이야? 1억을 갖고 와. 내가 맞출게. 땅바닥에 이렇게 엉덩이 대고 주저앉고 바닥을 치면서 분통하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와 같은 대접을 살면서 못 받아봤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이었는데 그 회장의 요구 조건이 뭐였냐면 3조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거를 매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이 만약에 되면 그에 준하는 억짜리 굿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매각이 됐어요. 근데 입을 싹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더 열이 받았던 게 뭐냐면 술값으로만 하루에 1, 2천을 쓰는 거예요. 그런 돈은 있는데 그런데 그 후에 쫄딱 망하고 정말 집안에 무한다고 다시 저를 찾아와서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단칼에 거절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정치와 무속 논란부터 재계와 무속의 은밀한 관계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런 논란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속은 미신이고 무당은 사기꾼이라며 색안경을 끼고 보는 현실에 무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의 중심에 무당이 있는 이유도 한편으로는 무당들의 행동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미디어에 비춰진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무당이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중생, 구제중생하는 올바른 무당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무당들도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도를 지켜나가는 무당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미스터리 서클은 올바른 무속 문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